부동산 정책 속속이 원점 회귀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원점 회귀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간 반드시 모든 거에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건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와서 제자리에 다 놓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좀 속상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조금은 느리지만 원점 회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점 회귀라는 게 사실상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잠깐 얘기하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한다 그랬다가 아니면 다시 임대사업자 제도를 존치하기로 했다가 뭐 말이 많잖아요. 재건축도 2년 실거주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안 준다 그랬다가 아니 2년 실거주 의무를 너무 우리가 강제하니까 야 이거 저가의 임대주택이 말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임대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재건축은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주권 줄게 또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폐지되려다가 다시 존치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내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자진말소를 해야 되는 건지 자동말소를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실 텐데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했는데 폐지된다 그래서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살려고 했었던 빌라라든가 재개발 물건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든가 재건축 2년 실거주를 나는 못하게 생겨갖고 파신 분들도 계세요. 중간에 멀쩡한 재건축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실거주 안 하면 입주권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걸 중간에 팔아버린 거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제 정책을 떠나서 이제 정부를 못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 회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요. 임대사업자 이제 폐지 제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취진하는 이제 6개월 뒤에 매도해만 이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매긴다든가 뭐 그런 것들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비아파트 신규 임대 등록 사업은 현행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도 임대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은 지금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해서 존치된다는 것만 아니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과세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기존 거주주택에 대한 주택수는 이제 그대로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발생된 주택 매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자 그러면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잖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폐지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을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뭐였어요? 악의 축이었어요. 악의 축.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였잖아요. 다주택자였고 불로소득의 원천, 불로소득을 갖고 가는 원청적으로 불로소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말소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되려 이 임대사업자를 없애버리면 안 그래도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임대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법 적용을 시작하겠다. 이제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보험 드는 거,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법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추가 개정 의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건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인상, 공시가격을 이제 인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재산세를 일부 인하를 해줬죠.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84대체 후보지 중 과천 용지는 백지화가 되어 있고 서부면허 시험장 등 대다수 후보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공급 계획 이후 LH 사태가 터지면서 추가 발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급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빠져있지만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개발도 거의 백지화가 되어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또 이제 완화를 해줬죠. 대출 규제 억제책만 펴다가 일부 대출 요건을 이제 완화해줬습니다. 7월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연소득 기준 완화해줬는데, 사실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줬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대출 완화 정책입니다. 왜냐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줬다고는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페이퍼로 일을 해서 그래요. 페이퍼로, 종이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본다?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펼 때는요, 실수요자를 먼저 특정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강남 집값 잡기가 먼저 되면서 꼬여버렸다. 강남 집값 잡기가 먼저 되면서 꼬여버렸다. 갭투자는 실수요의 유일한 자산 축적 과정이라 이걸 투기로 볼 필요는 없었는데,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해서 다주택자든 실수요자든 상관없이 대출을 쪼이면서 실수요자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5번, 정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 자들, 보호해야지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특정. 그러면 우리나라 집을 살 수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 정도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특정을 하고 이걸 계획했어야지 되는데, 이 정부는 딱 들어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강남 때려잡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이제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냥 가진 자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 본인들이 못 갖고 있다고, 나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남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강남을 부각시키면서 강남 집값 잡기를 하는 겁니다. 강남이 문제야. 강남장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강남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강남을 잡다 보니까 서울 및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새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실수요자들은 갭투자라는 걸 통해서 일단 내가 집을 먼저 사놓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실수요자의 갭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그때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갭투자 해놓고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을 빼갖고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놓은 갭투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말 자산 축적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걸 다 투기로 봤다. 투기로 보다 보니까 갭투자 못하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여러가지 세금적인 부분으로 옥죄는 거죠. 옥죄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 힘든다? 서민이 힘들어진다. 서민이.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글쎄요, 어디까지 이게 원점으로 회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조금씩 정부와 민주당이 시장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씩 그나마 다행인 게 원점으로 회귀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다. 좀 전에 아까 신문기사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이 신문기사 자체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거 안정보다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 너무 열을 올린 결과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거 안정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거를 안정시키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하기에 좀 편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지 되는데, 아니면 물량을 많이 늘릴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작한 게 강남 때려잡기였다. 그리고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어떻게 돼요? 똘똘한 채에 대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들의 내집 장벽 진입이 너무 높아졌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대한 내집 마련 장벽이 제가 높아졌다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실거주자들의 내집 마련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못해 이게 지금 우주까지 올라가 버려갖고,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박박거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 진입 장벽 자체가 우주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주까지. 큰일입니다, 정말. 임차인을 그리고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되는 거죠. 왜냐면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없고 내 집 마련 물량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다 보니까 임차인이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여기까지 오르면 진짜 끝장인데 라고 생각했던 지역들까지 지금 다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여러분 50% 80%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무슨 이게 주식도 아니고 50% 80% 상승률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권의 기조를 좀 바꾸셔야지 돼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가르기 구도를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 물론 이제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정권을 쟁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위험한 얘기인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권의 기조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가르기 구도를 없애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어디에 시장에 맞춰진, 시장에 딱 좀 맞추면 정책이 나와야지 되는데 정치를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잘못된 정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강남 집값에만 몰두하다가 꼬여버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기조 안 바뀌면요, 집값 전세값 잡기는 저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편가르기를 빨리 그만둬야지 되고, 그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오만함을 좀 버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새로 세팅해서 정책을 이어가야지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구나. 그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러네, 시간이 없네.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버티면 되네요. 그죠?